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좀 네. 아시잖아요. 네. 잘하고 있나요? 바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우리들 빼고. 그냥 제 눈에는 네.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 선배들 기자들밖에 안 보인다. 너무 또 이거 너무 평가적이시네. 근데 솔직히 예. 그 이상원 선배는 너무 잘하고 네. 계시고, 근데 조금 더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뭐 좀 그 대통령이 굉장히 또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 윤석열 맞아. 때랑 비교해 그거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불가인데, 비교 윤석열 불가죠. 때는 맨날 그 업무에 통상 업무에 네, 뭐 하는지 도대체.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데,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그 최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루는 게 본인들은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빨아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점을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이런 기사를 좀 더 많이 써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맥락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또 상당수 또 기자들은 또 그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통령실에 같이 출입하면서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딱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나 또 민생 현장, 경제 현장에 다 이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뭐 국무회든 정책이든 뭐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시민들 생활, 서민들 생활에 그 민생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 맥락을 찾아가지고 안에서 보는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밖에 연관되고 연결된 출입 기자로서 이렇게 보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대통령실만 출입하기 때문에 그게 집중해가지고 그게 관련된 것만 보도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 어딘지를 보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더 가지고 대안을 그 찾아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못 보고 있는 또 분야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사실은 전달해주는 역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보인다. 네. 오늘 그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뭔 주제냐면은 새로 그 오픈 스튜디오, 열린 스튜디오를 개설한다고 오늘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 방향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관해서 담당 비서관이나 인사가 나와서 이제 같이 대통령실 대변실 부대변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뭐 전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거를 출입하는 기자들 매체에게 개방해서 출입 기자들이 직접 대통령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열린 스튜디오에서 이 방송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오늘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아닌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죠. 이거 뭐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안 되게 한다든지 사전에 검열하는 거 그런 우려는 없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이거 있고 사전 검열이라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 걱정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라이브로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라이브 내용을 어떻게 어떤 걸 할지 알고 미리 돼 안 돼 이걸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 기자들도 질문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뭐 허위 조작 보도라든지 팩트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뭐 운영, 이 보도 이런 부분은 그 각사 출입 기자와 그 각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하고, 대통령실은 기술적인 부분, 방송 송출과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지원들
하기로 했고요. 빠르면 29일 정도 이제 사전 그 예비조사,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 개설에 신청해가 할지 이 매체가 얼마나 되는지 의향조사를 하고 빠르면 한 12월 초 중순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 기자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어떤 질문 하셨죠? 대통령실은 저 1급 보안구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초빙을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서 게스트로 네. 해도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경호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보안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사전에 그것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빠르면 11월 초부터 시행이 되면은 지금 뭐 KTV 이매진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이나 또 대통령 국무회의 장면이나 대통령이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현장 중계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자들 뭐 질문도 하고 보여주지만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직접 본인이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정말로 실력으로 서로 이제 뭐 그쵸.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겨루고 보여주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실시간 뭐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방향 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맞아요. 거죠.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매체가 한 130 한 예, 그 5개, 정도 한 돼요. 140개 정도 되는데 내신만요. 국내 언론만 그렇는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뭐 큰 매체도 있고 작은 매체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되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출입 기자단 간사나 기자들 여론을 모아서 잘 이렇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김남국 비서관의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들이 한 50명 넘게 한 60, 70명 참여를 했는데 제가 질문 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조치는 적극 환영한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한 건 전할 수 없었지만 이게 대통령실 출입하는 매체의 다양성들을 또 보장하고 또 우리 인터넷 언론 국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언론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이 또 알려주고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권지영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언론의 많은 기자분들, 언론인들,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초빙을 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고 싶어요. 같이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와. 네. 자, 우리 더 탐사 노동조합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네. 그래서 네. 모두의 우리 권지영 기자님은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오늘 방송 새로 접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